X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2월 첫 한 주 즐겁게 보내셨나요? 저는 2월 6일 금요일 오후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을 위해서 극장가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소식으로 한 주간의 랭킹과 또 신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순위권 싸움 치열한데요. 그럼 극장가 랭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입니다. 네, 빅히어로가 2월 첫 주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2위로 데뷔했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빅히어로는요, 787개 상영관에서 61만 1,399명을 동원하면서 개봉 2주차 주말 1위를 올렸는데요. 평일 2, 3위에 머물렀던 빅히어로는요, 1월 30일과 2월 1일 주말 이틀 동안 2위권과 격차를 크게 벌렸습니다. 31일에는 52.8%, 1일에는 50.3%의 좌석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당연히 10위권 작품 내에서는 1위입니다. 입소문마저 불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흥행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애니메이션으로는 조금 이례적으로 20, 30대 관객들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누적 관객도 173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네, 정말 국제시장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606개 상영관에서 41만 468명을 불러 모으면서 순위를 다시 한 계단으로 끌어올리며 2위를 차지했는데요. 지난주 3위로 떨어지면서 이제는 하향세인가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관객 감소가 18.3%에 불과할 정도로 안정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누적 관객 수도 1271만 9627명, 한국 영화 역대 흥행 순위 2, 4위 위에 올라있는 괴물과 도둑들, 그리고 7번 방의 선물 등도 넘어설 기세입니다. 네, 계속해서 3위입니다. 강남 1970은 691개의 상영관에서 40만 3,422명으로 3위에 차지했습니다. 네, 개봉 첫 주 9,508회에 이어서 8,120회로 상영 횟수가 줄었지만 그래도 5주차 극장가에서 가장 많은 상영을 했습니다. 관객 수도 43.3%로 감소했고요. 1, 3위권 선두권 그룹 중에서 가장 하락폭이 큽니다. 현실적으로는 목표 200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순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심장을 써라는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452개의 상영관에서 16만 8,691명에 그쳤고요. 신규 개봉작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이란 타이틀에 위안 삼기에는 너무 초라한 성적입니다. 러셀 크로우의 첫 내한도 흥행을 만들지 못했는데요. 워터 디바이너는 324개 상영관에서 6만 1,118명을 동원하면서 개봉 첫 주 7위에 랭크했습니다. 무엇보다 31일 17.9%, 1일에는 66.9% 등 낮은 좌석 점유율이 뼈아픈데요. 키아누 리브스의 내한에도 신통치 않았던 성적을 받았던 존윅과 별 다를 게 없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성적표였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윤형주와 송창식 그리고 이장희 등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영화죠. 세시봉이 박스오피스 정상에 도전합니다. 네, 그 밖에도 주피터 어센딩, 베넷 밀러 감독이 연출하고 채닝 테이텀, 스티브 카렐, 마크 러팔로가 출연하는 폭스캐쳐, 그리고 개인 인공위성 프로젝트 도전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망원동 인공위성, 알렉산드로 코페르 감독이 연출한 가족 드라마 노엘의 선물, 그리고 주성치가 연출하고 서기가 출연하는 코믹 판타지 서유기 모험의 시작, 또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이 연출한 팔레스타인 영화 오마르, 그리고 재개봉하게 되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동명 오페라 공연 실황을 담은 세비야의 이발사 등이 개봉을 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개봉 예정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면접이 시작이 됩니다. 높은 IQ 주니어 체조대회 2년 연속 우승. 네, 그러나 학교 중퇴, 해병대 중도 하차, 동네 패싸움 직장
패싸움에 직장 한번 가져본 적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루저로 낙인 찍혔던 그가 젠틀맨 스파이로 전격 스카웃됐습니다.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인데요. 오는 2월 11일에 개봉을 합니다. 감독에는 매튜 본이 메가폰을 잡고 출연에는 림퍼스, 테론 에거튼, 사무엘 잭슨이 출연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도 우리가 또 나설 차례인가요? 정조 19년 한때 왕의 밀명을 받았던 특사였으나 무슨 이유인지 왕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외딴 섬에 유배돼 버린 조선 제1의 명탐정 김민인데요.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베의 딸 바로 2월 11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독에는 김성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출연에는 김명민 그리고 오달수, 이현희가 출연합니다. 네, 5주 연속 일본 박스오피스 1위, 600만 관객 동원의 흥행 신기록에 빛나는 도라에몽이 드디어 한국에 착륙했습니다. 네, 바로 도라에몽 스탠바이인데요. 오는 12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감독에는 야마자키 타카시, 야기 유이치가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목소리 출연에는 미즈타 와사비와 오후하라 메구미 그리고 카카즈 유미가 출연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박스오피스 랭킹과 개봉작 그리고 앞으로 개봉할 개봉 예정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만 사실 우리 몸엔 피보다 물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이 피 귀한 줄 알지만 물 귀한 줄은 모르고들. 네, 참 재치 넘치면서도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바로 MBC 주말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에 나오는 반짝반짝 빛나는 대사입니다. 이 드라마는 태어난 직후 산부인과에서 뒤바뀐 정원과 금난이 우연찮게 친부모를 찾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흥미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부잣집에서 자란 정원은 고시촌의 허름한 식당의 주인인 친부모를 찾아가고 어렵게 자란 금난은 수백억 원대의 재산가인 또 친부모와 함께 살게 됩니다. 네, 두 여인의 환경은 하루아침에 바뀌지만 두 인물의 인생은 결코 반전을 맞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반짝반짝 빛나는 마음을 가진 정원은 고시촌이든 부촌이든 그 가족의 따스한 볕에 드는 양지로 만드는데요. 반면에 질투와 보상심리 탓에 스스로 피폐해져가는 금난은요, 만나는 가족마다 음모와 거짓으로 가득한 늪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드라마는 이렇게 말하죠. 진정 소중한 가족은 단지 핏줄을 공유해서 이루어지는 수동적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경험을 공유하고 또 행복을 함께 꾸려나가는 적극적인 관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제가 이렇게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번 리뷰에서 할 영화는 고 녀석 만나겠다라는 조금은 희한한 제목의 일본 애니메이션인데요. 바로 이 드라마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언뜻 유치해 보이지만 가슴이 뻥 뚫리고 공허함과 행복감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이 애니메이션은요. 육식공룡 하트의 아이러니한 그런 숙명을 보여줍니다. 네, 백악기 후기 마이아사우라 무리의 암컷 한 마리는 냇가에서 알을 줍고 누구의 알인지도 모르는 자신이 키우려고 합니다. 다른 공룡들의 공격에도 가까스로 살려는 알 2개, 바로 그 둘은 하트와 라이트입니다. 네, 하트는 어딘지 다르게 육식공룡처럼 생겼는데요. 네, 무리의 두 머리는 하트를 제거하려고 하지만 그 둘의 엄마는 무리를 떠나 하트와 라이트를 모두 숲속에서 키우기로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초식공룡을 키우는 방법만 알기 때문에 열매만 먹어야만 하는 하트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우연히 초식공룡인 어미에게 길러진 하트는요, 성장하면서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과일을 좋아하는 아기 공룡 하트는 초식공룡의 품에서 자랐지만 누가 보더라도 육식공룡이죠. 네, 그러던 어느 날 하트는 평원에서 여러 왕턱 공룡들 그리고 샛불 공룡 등을
공격하면서 잡아먹는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하트를 쫓아오는 곤자는 하트의 형 라이트를 잡아먹으려 했지만 하트가 꼬리를 공격해서 곤자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처음 고기를 먹게 된 하트는 엄마와 라이트를 해치지 않기 위해 집을 나가게 됩니다. 네, 세월이 지나 하트는 평원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알, 그 속에서 나온 안킬로사우루스를 보면서 하트가 그 녀석 만나겠다라고 하자 안킬로사우루스는 하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만나라고 불러줬다며 하트를 아버지라고 따르게 됩니다. 네, 만나가 자신의 이름인 줄만 아는 아기 공룡은 하트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 녀석 만나겠다 하며 한 입에 먹어치우려던 하트. 하지만 아빠 하며 겁없이 달려드는 녀석을 보고 결국 녀석의 아빠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만나가 초식 공룡이라는 사실을 잘 아는 하트는 만나에게 올바른 먹이를 주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과 기술도 가르쳐줍니다. 어처구니 없는 인연이 이 부자. 절대 아빠와 아들 사이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은 아슬아슬하고도 또 신나는 모험이 시작되는데요. 네, 만나를 키우며 가족은 종의 공동체가 아닌 정의 공동체임을 깨달은 하트는 초식 공룡 어미를 찾아가서 뜨거운 재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그 녀석 만나게 되는요, 일본에서 150만 부가 팔려나간 미야니시 테츠야의 베스트셀러 동화 그 녀석 맛있겠다를 스크린에 옮긴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육식 공룡과 초식 공룡의 동행이라는 독특한 설정이 우선 시선을 끌고요, 또 캐릭터의 귀여움에 열전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데요. 네, 트리케라톱스, 마이아사우라, 에라스모사우루스, 백악기를 장식한 다양한 공룡들이 등장해서 볼거리도 정말 다양한 편입니다. 네, 공룡 캐릭터는 사실적 묘사보다는요, 만화적인 상상력과 또 표정에 주목해서 아기자기한 매력들을 살렸는데요. 그 녀석 만나겠다는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뒤 용감하게 성장해가는 하트의 드라마로 또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교훈과 감동 코드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가족 관계 그리고 어린이 관객에게 정말 추천할 만한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더불어 초식 공룡에게 길러진 육식 공룡이 다시 초식 공룡을 보듬게 되는 이야기로 가족의 의미까지 되짚어가서 어린이와 또 아이들 모두 어른과 모두 함께 공감할 만한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특히 다문화 시대에 접어드는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은 정말 큰데요. 네, 그 녀석 만나겠다는 일일이 손으로 작업하는 셀 애니메이션 기법을 통해서 또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원작이 전하는 아름다운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테치야의 사파가 주는 아기자기한 이미지까지 고스란히 담아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네, 화려한 CG 대신에 정통 애니메이션 방식을 따른 덕에 화면마다 조금은 따스한 그런 정서가 배어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지금까지 다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종이 아닌 정으로서 가족을 생각하게 하는 애니메이션 그 녀석 만나겠다와 함께했습니다. 네, 기괴하리만큼 밝고 또 아름다울 정도로 우울한 세계가 공존하는 팀 버튼의 공간에 가장 어울리는 수식어는요, 다름 아닌 환상적이라는 수식어일 겁니다. 네, 어두운 유년기를 보내며 방에 박혀 그림을 그리던 소년이요, 디즈니 애니메이터를 거쳐 꿈의 공장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기까지 네, 그의 인장이 박힌 특별한 공간을 방문하는 그 두 번째 시간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빅피쉬입니다. 네, 팀버튼 특유의 몽환적인 영상이 따뜻한 이야기와 만나서 환상적인 동화로 탄생하게 됐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리뷰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팀버튼의 상상력에 블루 스크린이나 컴퓨터 그래픽을 철저히 또 배제하기로 한 원칙에 더해져서 큰 아름다움을 그리고 있는데요. 네, 300여 명의 제작진과 7,000명이나 되는 엑스트라가 동원된 것은 오히려 쉬운 촉에 속하는
제작기입니다. 에드워드가 사랑을 찾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일한 서커스단은요, 6개 서커스단을 동시에 캐스팅해서 꾸려졌고, 또 기린, 낙타, 사자, 코끼리, 곰 등 150여 마리의 동물들은 각지에서 공수해왔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관객이 꼽은 명장면 중에 하나인 프로포즈 씬에서도 진짜를 향한 팀 버튼의 고집 여전했는데요. 수선화가 빼곡히 피어나는 들판을 연출하기 위해 만송이의 수선화를 심었다고 하죠. 그리고 산드라를 향한 에드워드의 계속된 구애 하이라이트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꽃, 수선화 위에서 그렇게 해피엔딩을 맞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초현실적인 팀 버튼의 영상은 특수 효과보다는 진짜를 추구하는 창작자로서의 욕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영화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입니다. 독일의 표현주의 영화에 영향을 받았던 팀 버튼의 다른 영화 속 공간처럼 찰리의 집은 정상이라고 여기는 범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정상적인 집이라는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이어야 마땅한데요. 여건이 되는 대로 지은 찰리의 집은 일그러진 형태의 평행사변형입니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가까운 집은 초콜릿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단 한 번 정도로 정말 가난한 형편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불도 제대로 떼지 못할 것이 분명한데도 찰리네 집은 따뜻해 보입니다. 팀 버튼의 영화 중 드물게 해피엔딩인데다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정상적인 교훈을 던져주는 영화에서 찰리의 집은 따뜻하고 또 긍정적인 가치의 상징입니다. 찰리와 공간과는 달리 윌리 윙카의 공장은 창백하고 또 호화로운 인테리어에 눈이 부실 정도로 쨍하고 밝지만 이상하리만큼 온기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초콜릿강이 흐르고 막대 사탕 나무들이 우거진 공장은 대부분 실제 초콜릿과 사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초콜릿으로 만든 나무와 꽃, 그 다양한 구조물들은 영국의 초콜릿 가게에서 제작이 됐고 윌리 원카의 브랜드를 만들어 상품을 팔고 있는 네슬렛에서 제공받은 1,850여 개의 초콜릿 바가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덕분에 거대한 초콜릿 폭포와 달콤한 설탕 웅덩이 등은요, 동화 속에서 상상만 하던 초콜릿 공장, 놀이동산보다도 더 환상적인 모습으로 관객들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 번째 영화는 유령신드입니다. 커다란 눈과 참백한 안색, 그리고 해골처럼 비쩍 마른 팔과 다리를 가진 유령신부의 인물들은 누가 봐도 팀 버튼의 페르소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금욕적인 흑백의 지상과는 달리 지하세계는 총 천연색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정신나간 파티, 부글부글 불길하게 끓어오르는 칵테일, 그리고 해골들의 혼을 쏙 빼놓는 무대까지 흥이 넘치는 지하세계는 감독의 전작 비틀슈즈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갈비뼈로 연주를 하고 겨우 뼈만 추린 해골들이 춤을 추는 이 익살스러운 유령들의 공간은 위선적인 사람들의 세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데요. 살아 움직이는 듯 자연스러운 동작과 배우를 뺨치는 생생한 연기가 가능했던 인형 역시 스태프들의 수작업에 의해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몸체를 만들고 실리콘으로 만든 피부를 씌워서 또 리얼함을 더했다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영화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팀 버튼이 아니라면 누가 이렇게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사람들과 동물 그리고 괴물들을 자신 있게 그릴 수가 있을까요? 이상한 것들은 그의 전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계를 찬 토끼, 담배 피는 애벌레 압솔렌, 그리고 몸이 사라지는 채셔 고양이, 미치광이 모자 장수와 사람의 목을 베는 것이 취미인 여왕까지 정말 평범하고 멀쩡한 인물은 단 한 명 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나라는 팀 버튼의 완벽하리만큼 어울리는 프로젝트였는데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이상한 나라를 기대한 관객들에게 원작에 충실한 이 팀 버튼의 이상한 나라는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그의 특기들은 유감없이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기증 날 만큼 아찔한 세계의 향연은 눈이 아플 정도로 관객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붉은색이 강조된 붉은 여왕의 성과 병원을 떠올리게 만들 정도로 온통 새하얀 하얀 여왕의 성의 대비는 정반대인데다 적대관계에 놓인 두 캐릭터의 성격과 관계를 또 단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색으로 대표되는 앨리스의 색깔은 연약한 소녀의 길을 거부하는 앨리스의 소년에 가까운 개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남태평양의 정글과 또 황폐한 사막이 공존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라의 숲과 들은 마치 에드워드의 가위손을 오려낸 것과 같은 기이한 형태의 식물들이 불길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네, 해를 가리는 거대한 버섯이나 사람의 얼굴을 가진 장미는 이상한 나라의 이상함을 한껏 뽐내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팀버튼의 기괴하고도 또 환상적인 공간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바로 지난달이죠. 팀버튼의 또 다른 영화 빅 아이즈가 개봉을 했습니다. 네, 따뜻함이 있는 팀버튼의 영화도 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그럼 오늘의 스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교보증권에서 추천한 엑세스바이오입니다. 종목 번호는 950130입니다. 네, 말라리아 진단키트 매출 회복과 신제품 그리고 산탈 수소 효소 진단기기의 동남아 중동 매출 발생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와 남미 지역의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증가로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미국 뉴저지주에 소재한 진단키트 전문 개발 업체인데요. 네, 주요 제품은 말라리아 진단키트로 매출액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WHO가 주관하는 4번의 성능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제품군으로 선정되는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0년 이후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인데요. NH투자증권에서 추천한 대림산업입니다. 종목 번호는 000210입니다. 네, 부진한 4분의 4분기 실적을 기록했지만 큰 흐름에서 해외 부문은 개선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한편 자회사 비건설 부문에서 이익은 양호한 이익의 흐름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경쟁사 대비 재무적인 안정성 확보와 사업 다각화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될 전망입니다. 네, 대림산업은요, 토목과 건축 그리고 플랜트 등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건설사업부와 또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밖에는 관광 레저업을 일부 영위하고 있고 또 중동 지역의 플랜트 발주에 따라서 해외 매출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라크와 또 리비아 내전, 서방 국가의 러시아 관계 악화에 따른 발주와 수주 여건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으로 엑세스바이오와 또 대림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피드입니다. 네, 오늘도요 레미제라블의 패러디죠. 레 밀리터리블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럼 함께 감상하시죠. 표정이 왜 그래? 설마 오늘 차였니? 편히 안고 설명해봐. 차인 건지 내 탓인지 모두 다 눈 때문이지. 10분 만에 나 끝났어. 내 말 들어.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돼. 레드 피눈물 흘리고 블랙 암흑의 침체기 레드 사진 불태우고 블랙 넌 이제 자유야. 내 마음가짐에 달라지겠지만 자유도 좋은데 가슴 찢어지네. 레드 거제 틈 목도리 블랙 눈 적신 머릿결 레드 홍조 날아올
제발 정신 차려. 단지 시간 차이 문제. 원래 군대 오면 깨져. 내 피눈물 흘리고 블랙 암흑의 침체기. red 사진 불태우고 블랙 넌 이제 네, 결국 제설 작업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24651 이등병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하지만 자유라고 말하는 이 동료들의 말에 정말 아이러니가 익살스럽게 다가옵니다.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얼마 전에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조언을 구했습니다. 네, 자기는 보다 도전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께서는 나에게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라고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보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꿈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